안녕하세요. 공진영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구속 기소가 되셨네요. 참으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일단 간단하게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운동을 했다고 하는 민주화 세력들이 지금 현재 큰 권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옛날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신민주화 운동, 예, 이름을 한번 신민주화 운동으로 붙여봤습니다. 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냥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단어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을 쓰자라고 하면서 그 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마치 자기들이 독점한 것처럼 주장하는 민주화 세력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민주주의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태들이 어떻게 보면 인민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카톡 검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법적인 그런 체포와 좀 구속 그리고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런 마치 자기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인민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 나무 위키에서 찾아본 그런 개념들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인민민주주의는 우리가 흔히 인민이라고 하면 마치 국민의 다른 말이 아니냐. 마치 어떤 일반 모든 국민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이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국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그 다음에 국적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민이라고 하는 거는 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민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 플러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농민, 뿌띠부르주아 지식인 계급. 이제 뿌띠부르주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소시민, 소상공인, 중산층,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즉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계급들을 포괄하는 그 용어가 바로 인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라미 전술 갈라치기로 공산당 일당 독재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살라미 전술이라는 게 결국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애초에 스탈린이 만든 그런 기만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현재 그 헌법에 사용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를 자꾸 민주주의라고 이제 이 세력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라도, 아까 말씀드린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공산당 뿐만 아니라 그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농민들, 뿌띠부르주아 지식인 계급들로 구성된 그런 형식적으로 어떤 정당 다당제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들을 포괄해서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인민민주 독재라고 하고 말하자면은 극우의 반대인 극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민주화, 민주주의를 말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인민민주화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절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일종의 개념의 혼동 또는 개념의 조작을 통해서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살라미 전술, 조금씩
잘라 먹는, 그래서 결국은 다 먹어치우는 그런 전술에 기반한 기만적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PD, 뭐 NL 뭐 이런 계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PD 계파의 약자는 PD라고 하는 거는 People's Democracy의 약자인 거고, 이건 바로 우리나라에서 민중민주라고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민의 다른 말입니다. 이 아까 인민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와 농민과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소시민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이들로 꾸려진 것이 바로 민중이고 인민인 것이고, 이들이 어떤 지배를 한다라고 해서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인민민주 독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 PD나 NL 세력들이 해온 과거의 민주화 운동은 정확히 말하자면 인민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종북, 종중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종공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만든 해왔던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은 앞에 인민이라는 단어를 빼고 자꾸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그러고 뭐 당 이름 앞에도 항상 민주를 붙이고,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민주가 무엇인지는 우리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앞에는 인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좀 새로운 자유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유재산과 삼권분립, 어떤 법치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재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민민주화 세력의 어떤 민주주의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민민주주의의 특징인데, 지금 현재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집단들의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관은 과연 무엇이냐? 저는 상당 부분 인민민주주의와 일치한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부 다수당이 입법부에서 그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당이 행정부, 사법부 등 다른 기관보다 상위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입법부 다수당이 행정부, 사법부 다른 기관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뭐 감찰기관, 즉 검찰이나 경찰, 그다음 감사원 등을 자기네들이 어떤 상위 기관으로서 어떤 지배를 하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어떤 권력 분립으로서 대등한 관계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입법부의 다수당이면은 자기들이 우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민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중국이나 북한에서 보듯이 자신들은 법 위에 있고 지지자들에게는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반대파들에게는 기본권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항상 초법적인 그런 행동을 해도 항상 이것들이 용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들의 지지자들에게는 집회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지만,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지자니까요. 하지만 자기 자신들에게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반대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억압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던 인민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항상 국민의 뜻, 소위 이제 인민의 의지가 법보다 더 우선한다고 하는데, 이 세력들이 늘상 입에 달고 있는 것들이 국민의 뜻, 국민의 명령. 하지만 자신들의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국민의 뜻, 국민의 명령이라는 말들을 쓰지를 않죠. 항상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에서 자신들이 어떤 우위를 점한다고 하면은 계속 국민의 뜻,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어떤 그게 법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살라미 전술, 제일 먼저 우파를 극으로 공격해서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은 부역한 계급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좌파 내부들을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공산당 일당 체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를 공산당 일당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체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방해되는 세력을 반동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선동과 인민재판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작태들이 이와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좀 뭔가 새로운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개념으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자유민주화 운동이라고 분명히 이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장착해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실질적 법치주의, 바로 법의 지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어떤 정의, 그 다음 어떤 저기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들이 정당한 법 원리에 맞게 어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법 원리에 맞게 제정된 그러한 법들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법들이 지배를 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력 분립적인 측면에서 한 권력기관의 독재와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이게 되지 않으니 입법부의 어떤 탄핵 남발을 견제를 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사법부 역시 지금 어떤 영장의 어떤 남발, 불법적인 영장의 발부,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입법부의 어떤 그런 독재와 폭주를 지금 전혀 지금 견제를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기관 간의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구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 권력 분립, 어떤 견제와 균형이라는 어떤 권력 분립의 어떤 그런 이념이 달성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과 대의제, 이것이 또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이념의 큰 축인데요. 이걸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많이 문제되고 있는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그런 문제들, 특히 그 선관위의 어떤 독립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독립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사법부와 선관위는 자신들이 독립기관이라고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도 못 받겠다. 뭐 다른 어떤 뭐 검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사도 못 받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대법관이고, 그 다음 일반 각급 그 선관위에 지금 대부분 지방법원 법원장이 지금 어떤 선관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법으로 지금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으로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그냥 관례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보면은, 그리고 헌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은 3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할 수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국회와 대통령, 그 다음 대법원장이 이렇게 임명하고 지명한 그런 선거관리위원들이 9명이 모여서 이 9명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지,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든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그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해야 된다든지, 이런 법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금 사법부의 대법관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독립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선거 관련된 어떤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 있어서 그 피고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텐데, 이러한 위원장들이 전부 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인 동시에 내가 피고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저는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우리 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 관례로 이루어지는 이 제도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사유재산권의 확실한 보장,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 조세개혁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보장,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확고하게 이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저항권의 근거라고 하는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불의에 한거한 어떤 우리의 자유민주화 운동이 또 다른 헌법 개정 시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부정선거 검증.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준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자꾸 나와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건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검증을 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내각제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저는 더 강력한 대통령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철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어떤 권력 분립을 추구하는 헌법 개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법부가 지금 뭐 폭주를 할 수 있는 탄핵이나 예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입법부 역시 자신들의 어떤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지금 행정부나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모두 다 국회 탄핵 대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누가 탄핵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 헌법들에 있었던 어떤 국민 소환제라든지 뭔가 좀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오히려 더 만들어지고, 입법부의 권한이 좀 제한되고 견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운영도 좀 더 국회의 어떤 그런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좀 그런 강력한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